추워진 날씨. 손발이 시려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이성자 씨도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피부색까지 변하기 시작해서다. 손이 차가운데 노출되면은 하얗게 변하고 좀 손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되긴 됐는데 점점 조금씩 찬데 노출될 때마다 심해졌어요. 일할 때마다. 발도 그렇고 이게 찬데 가면 발이 동상 걸린 것처럼 얼얼하다는 느낌? 얼얼하고 약간 시끈시끈하고 그래요. 장갑 위에다 이렇게. 핫팩은 겨울철 필수품이 됐다.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이성자 씨. 만지고 뭐를 이렇게 이런 경우 레이노 질환을 의심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데 노출됐을 때 네. 예, 색깔이네. 이거는 빨갛게 되고 네. 이거 아주 그냥 명확하게 색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네요. 원인이 전혀 없다. 그런데 수족냉증이 나타나면은 이제 레이노드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레이노드 병 원인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도 딱 뚜렷한 원인을 사실은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다른 질환 없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피부색이 변하는 현상이 5분 이상 지속되는 병, 레이노 질환이다. 단순한 수족냉증과 레이노 질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광혈류 측정 검사가 활용된다. 네. 추위에 노출됐을 때 손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검사다. 먼저 따뜻한 검사대에서 평상시 모든 손발가락의 혈류를 측정한다. 그 다음 손과 발을 극도로 차갑게 했다가 다시 이전 혈류로 회복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발도 역시 같은 과정으로 측정한다. 차가운 계곡에 들어가면은 아프다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결국 혈관 수축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피에 혈류가 동맥 피가 안 가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정상인의 경우에도 혈관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약 한 1분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5분 이상 그 혈관 수축된 정도가 지속되거든요. 김동익 교수팀은 광혈류 측정 검사로 레이노 질환 진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자와 대조군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약물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이 검사를 레이노 진단 기준 척도로 정량화했다. 이성자 씨의 결과는 어떨까? 이건 이제 보통 상태 실온에서 네. 측정을 한 거예요.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소견을 보여요. 근데 차가운 물에 담그고 나니까 이게 흐름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회복이 안 돼요. 혈관 수축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수족냉증이라고 그러고 네. 이제 레이노드 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발가락 역시 네. 발가락도 같은 소견이에요. 네. 네. 실온에서에는 혈류가 있다가 네. 5분 정도 될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네. 아주 심한 상태예요.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관은 저절로 수축됐다 곧 다시 이완된다. 그런데 다른 기저질환 없이 이런 증상이 발작적으로 심하게 일어나서 손가락 피부가 창백해졌다가 청색증을 보이고 검붉게 변화했다가 돌아오는 경우 레이노 질환으로 진단한다. 보통 손발의 증상이 나타나고 드물게 입에 나타나기도 한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잘 보내주는 그러한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약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이 병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습관 자체만으로도 증상 개선이 꽤 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세수나 설거지할 때도 찬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카페인 섭취와 흡연을 피하며 스트레스 상황은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 레이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자 씨는 지난해 겨울 손가락 끝이 까맣게 죽더니 점점 괴사된 부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손을 닦고 세수를 하는데 여기가 하얘졌는데 그걸 제가 통증이 없는 걸 느끼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 무시했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했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상처가 쬐끄맣게 생기더니 이렇게 됐어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거의 못 써요, 이 손을. 요거 보면 되겠네요. 광혈류 측정 검사 결과 레이노 질환으로 확인됐다. 피부 이상으로만 여기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다. 수치가 다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보니까. 5분 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증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실온에서는 이렇게 혈류가 잘 흐르는 상태니까 앞으로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좀 잘 관리를 하면은 조금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저거 소독은 그냥 일반 소독으로 하면 되고 평상시도 그냥 장갑을 우리 하얀 장갑이라도 좋고 항상 끼세요. 피부과를 다니면서 계속 약 먹고 연고를 계속 발랐어요, 제가. 근데 그게 7, 8개월 동안 진행됐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제가 이제 혈관 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많이 놀랐어요, 진짜. 저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안심을 했어요. 혈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노출하게 되면은 조직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남들보다 좀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특히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보면은 색깔이 창백해지는 거거든요. 이 정상인이 그렇게 창백한 시간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질병을 빨리 찾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기온이 내려가면 한기가 느껴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윤준영 씨. 남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가을부터 보일러를 켜고 지낸다.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에 레이노 증상, 시퍼레지는 증상이 생기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컨디션이 다운돼 있죠. 기분이나. 그런데 가까이 보니 손가락이 짧아지고 여기저기 굳어 있다. 피부가 굳다 보니까 이렇게 땡길려져가지고 뼈까지 굳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점점 마디가 짧아지고. 윤준영 씨는 전신경화증을 앓고 있다. 전신경화증은 궤양이 생기고 피부가 굳는 병으로 레이노 현상이 동반된다.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험하다. 처음에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야간 비상 훈련이라고 이제 팬티 바람으로 훈련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손목까지 전체적으로 손이 새까매지더라고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그 폐섬유화가 시작되면 예후가 한 5년 정도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다. 다행히 30여 년 투병하는 동안 악화를 막는 약이 많이 개발됐다. 병원 치료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날, 기온 4도 차이에 손이 파랗게 변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정도인데 오늘 좀 너무 얇게 입고 온 것 같네요. 어제까지는 부산이 따뜻했으니까. 서울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요즘 윤준영 씨가 받는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주사 치료다.
증상 어떠세요? 교양했던 거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날이 좀 추우니까 좀 심해지시죠? 레이노 예, 레이너도 좀 심해지시고. 그래도 여기 집 상처 있는 거는 그래도 더 심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전신경화증. 윤준영 씨가 맞는 주사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다. 한 번 맞는데 4-5시간 걸린다.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지궤양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은 궤양이 생기면서 계속 손가락이 짧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자가절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약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을 줘서 저희가 이제 면역의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신경화증은 어떤 병일까? 말 그대로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이죠.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인을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병이 심해지는 계기를 혈관병증, 그런 이제 모세혈관 이상이나 레이노가 생기는 게 대부분은 미세혈관에 생기는 혈관병이거든요. 혈관병증, 그다음에 면역학적 이상이 결국은 장기와 피부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복잡하고 드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경화증은 면역세포가 인체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인체 조직 성분 중 콜라겐이 과다 생성되고 축적되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조직이 굳어가는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레이노 질환과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레이노 현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손톱 모세혈관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손톱 모세혈관 검사는 손톱 바로 안쪽 부분 모세혈관을 200배 정도 확대해서 보는 검사다. 모세혈관 고리 모양의 형태를 관찰해서 진단한다. 보통은 저희가 1mm 안에 이제 모세혈관이 9개에서 10개 정도 보이는 것에 반해서 이런 혈관 병증이 아주 심하게 있는 전신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혈관의 고리수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5배에서 10배 가까이 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 이 비정상적인 혈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무혈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무혈관이 많이 보이는 환자들이 수지궤양이나 아니면은 자가절단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증인 손발 시림과 저림은 혈관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11월. 송승용 씨는 11월이 되면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핫팩을 꼭 가지고 다닌다. 차가운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들기는 하지만 무심코 만약에 들이면 전기 살짝 감전됐을 때 찌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또 생활이 됐던 간에 웬만하면 차가운 거는 일부러는 잘 안 만져요. 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송승용 씨. 일주일에 3번 면역치료 주사제를 맞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맞는 주사약이에요. 너무 차서 보통 주사 맞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조금 해동 아닌 해동을 한 다음에 주사를 맞아요. 12년 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 손이 시리고 저렸던 송승용 씨.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만 움직여요. 목만? 네. 밑으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늘 그때만 생각하면 좀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장난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근데 정말 목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두어 시간 뒤 마비가 풀렸다. 그 후 6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고서야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바로 다시 MRI 찍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집중 치료 받고 그다음부터는 주사 치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마비 증상이 없고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도 나아졌지만 아직도 남보다 추위를 많이 느낀다. 개인용. 네. 날이 춥고 하면 진짜 다다다다 떨려갖고 한겨울에 저 혼자만 여름 옷 입고 있는 느낌? 그래서 보통 겨울에 되면 이제 여기가 등이다 생각하면 앞에 2개, 그다음에 그다음에 허리 라인에 여기저기 다 붙어 보니까 허리 라인에 붙이는 핫팩을 붙이고 주머니에 이제 핫팩을 넣으면 제가 장갑 벗고 손을 넣었을 때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그나마 추우면 그게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뇌나 척수, 시신경,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신경계인데 그런 신경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자가면역성으로 생기는 염증성 병변이고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손발 시림은 신경 전달 체계를 통해 뇌가 느끼는 감각인데 다발성 경화증은 뇌나 척수 같은 중추 신경계에 자가면역성 염증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염증 발생 결과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섬유의 수초가 손상되면서 신경 자극 전달이 방해돼 손발 시림 같은 감각 과민은 물론 운동 장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발 시림과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증상만으로 원인을 찾긴 어렵다. 다발성 경화증뿐이 아니라 뭐 척수에 문제가 있거나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계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이 심해지지 않더라도 그 병의 후유증이 기후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남들은 살짝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자극에 이런 신경에 문제 있는 분들은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 증상의 강도가 이제 심하게 느껴지는 거를 통각과민증이라고 하는데 거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관자재 보관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꺼내 나르는 성치은 씨. 날씨가 추워질수록 괴롭다. 손발이 시려워서 야외에서 일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증상. 이젠 한겨울 추위에 대비해 가능한 철저히 준비를 해놓고 겨울을 맞이한다. 이거는 핸들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트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내려 정리하느라 또 야외 작업이다. 그런데 일하던 중에 잠깐씩 매장으로 들어간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실해서요. 네. 난로에다 손 좀 녹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난로예요? 예, 전기 난로입니다. 나가서 한 30초 지나서 한 1분 정도 되면 손이 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장갑을 따뜻한 장갑도 안에 털 들어있는 장갑이 작업하면서도 그런 장갑을 주로 낍니다. 발버섯게 몇 개. 실내에서 일할 때도 손발이 시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다. 요것에다가 요거. 그래가지고 단골 손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손을 깔고 앉는다. 다 받을 거지. 그래서 다 받으면 좋구나. 그 전에는 장갑을 안 껴도 막 그렇게 추운지를 몰랐거든요. 손 시리고 그런지를.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막 계속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버릇이 됐습니다. 노화일 수도 있고 체질일 수도 있고 그러겠다 생각을 합니다. 손발 끝 시림을 호소한 성치은 씨. 정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 성치은 씨의 손발 시림은 치료가 필요한 병의 증상일까? 일단 손 색깔의 변화나 통증은 없는 상황. 오늘 한 검사에서 염증이나 다른 이상 소견 보이지는 않으세요? 예전에 혹시 동상 걸린 적이 있나요? 저 어려서부터 발 동상이 있었습니다. 손도 동상이 좀 있었고요. 과거에 뭐 동상을 좀 입었던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손발이 추위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뭐 한 10% 이상의 사람들이 추위에 본인이 민감하다고, 특별히 더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환자분이 주관적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라면 일단은 비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권장받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전문가에게 스트레칭을 배워보기로 했다. 먼저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검했다. 자신에게 알맞은 스트레칭 자세와 강도를 정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통증이 3번 체킹하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아프시면 안 되고요. 운동을 끝낸 그날 저녁에 아프셔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프셔도 안 돼요. 1-2달 후에 다시 시도를 해봐서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몸통 회전 스트레칭.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좌우로 움직이며 몸통을 회전한다. 근육과 신경, 혈관 자극을 위한 전신 트위스트 스트레칭. 한쪽 다리를 들어 반대편 바닥에 닿도록 회전시킨다. 다음은 상체 운동인 손목 스트레칭. 무릎 꿇은 자세로 손등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스트레칭한다. 손을 뒤집은 자세로도 반복한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손을 이렇게 손바닥에 마지막 엎드려 견갑골 회전하기. 엎드려 양팔을 벌리고 위아래로 팔을 움직인다. 근육 안에 결국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젊었을 때에는 손발도 차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했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서 또 혈관도 그만큼 없어지면서 손발이 차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운동들은 코어에서 일단은 좀 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이 손끝, 발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운동으로 일시적인 것 말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코어의 그 몸통의 이 근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주머니에 무겁게 들어있던 핫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버리고 내 자체적인 배터리로 손발에 전원 공급을 해서 따뜻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